광주 전남권 소식입니다. 길가에 쓰러진 50대 여성을 보고 지나가던 시민이 119에 구급 요청을 했는데 경찰에 신고하라며 출동은 하지 않고 결국 이 여성이 숨진 사건을 어제 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광주시 소방본부가 당시 신고자의 진술이 오락가락해서 위급 상황으로 보지 않았다며 오히려 신고자 탓으로 그 원인을 돌렸습니다. 배수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성이 길가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을 부르라며 현장에 출동하지 않은 광주시 소방본부. KBS 보도 이후 해명 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신고자가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얘기한 뒤 다시 쓰러지지 않았다고 번복하는 등 신고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였다면서 제한된 정보로 주취자로 판단해 출동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소방본부는 또 현행법상 술에 취한 사람에 대해서는 출동을 거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고가 불명확해 주취자로 판단했다.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앞뒤 안 맞는 해명에 신고자는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많이 떨리고 솔직히 무서웠어요. 그 상황이. 119 측에서 어디십니까? 그런 거를 좀 물어봐 줬으면 좀 좋았을 건데 안 물어봐 주고 많이 어이가 없어요. 황당해요. 네, 진짜. 출동을 거부하려면 병력이나 증상, 주변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만 소방상황실 직원은 병원 갈지 여쭤보라는 질문을 2차례 한 게 전부입니다. 소방본부의 안이한 대처에 근본적인 매뉴얼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일단은 응급의 119에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짚고 넘어가야죠. 왜냐하면 또다시 이런 상황이 된다 하면 우리는 이 매뉴얼대로 했습니다 하면 끝나버리면 안 되거든요. 소방청은 이번 사례를 전국 소방관서에 전파하고 재발 방지 교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배수연입니다. 최근 수포가 생기고 고열을 동반하는 영유아 수족구병이 유행하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됩니다.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의료기관을 찾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엔테로바이러스 감염 실태를 분석한 결과 수족구병 검출률이 지난달 66%에서 이달 들어 90%로 급증했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특히 올해 수족구병은 수포의 크기가 크고 증상이 심하다며 영유아 놀이시설에서 위생관리에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하면서 공석이 된 광주시당 위원장을 뽑는 선거가 경선으로 치러지게 됐습니다. 민주당을 바꾸겠다고 나선 광주전남 정치개혁연대가 후보를 내면서 현역 의원과 권리당원이 맞붙게 됐습니다. 개혁의 물꼬가 트일지 아니면 내부 경쟁에 그칠지 경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혜진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원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모인 광주 전남 정치개혁연대. 최회용 전 참여자치21 대표가 정치개혁연대가 선출한 민주당 시당위원장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의 나눠먹기식 시당위원장 선출에 맞서 당원 중심의 시당을 만들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원이 도전한다는 거, 당원이 주인이라는 거, 승패를 떠나서 이거는 개혁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회의원들이 추대한 이병훈 의원도 시당위원장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 후보는 정치개혁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당원과 소통할 수 있는 시당위원장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활동 범위가 넓고 또 경험이 있고 하니까 국회의원이 시당위원장을 다들 해왔죠. 정치개혁은 누가 되든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후보 2명이 출마하면서 시당위원장 선거는 경선이 확정됐습니다. 2010년과 2016년에도 경선이 치러졌지만 선출직 경험이 없는 권리당원과 국회의원이 맞붙는 건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최 후보도 총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만큼 내부 경쟁 이상의 개혁 의지를 보여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평가가 엇갈립니다. 적극적인 평당원들의 의지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보고요. 일시적인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서 이제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우려를 하는 건데. 민주당 광주시당은 오는 18일부터 사흘 동안 권리당원 투표를 진행하고 21일 현장 대의원 대회를 거쳐 시당위원장을 선출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광주 시민사회단체가 노동운동 동료들을 밀고 하고 경찰에 특채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행정안전부 김순호 경찰국장을 해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광주 진보연대는 어제 광주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순호 경찰국장의 임명으로 윤석열 정부가 강행한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저의가 드러났다며 이는 과거 치안본부 시절로 되돌려서 공안 통제로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들은 경찰국 신설은 경찰 민주주의의 역사를 거스르는 과거로의 회귀라며 조건 없는 경찰국 해체를 요구했습니다. 고흥경찰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공군의회 A 의원과 관련자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5월 중순과 말쯤 두 차례에 걸쳐 유권자 B 씨에게 각각 20만 원과 50만 원을 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돈이 오간 당시 A 의원도 현장에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근 순천에서는 도심을 관통하게 될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가 릴레이 집회를 열고 반대대책위원회는 도심 우회 노선으로 변경되지 않을 경우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성각 기자입니다. 말이냐? 경전선 도시 통과 절대 반대한다. 순천시 어린이집 연합회는 경전선 도심 통과 계획을 변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하루 40여의 고속열차가 순천 한복판을 관통하게 되면 교통체증과 안전사고 우려에 도심이 양분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라남도가 경전선 전철화 사업 추진 그 자체에만 몰두할 뿐 순천 시민들이 겪을 피해는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국도교통부의 순천시의 미래에 대해서 일말의 관심도 없고 오직 경전선 전철화에만 관심이 있다. 40여 개 시민단체가 참여한 시민 대축위도 성명을 통해 도심을 우회한 경남 진주와 창원과 달리 순천시 도심 구간만 기존 선로를 사용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반발했습니다. 대책위는 대정부 투쟁을 예고하며 정부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에 참석해 경전선 전철화 사업에 따른 예상 피해와 노선 결정 논의에 순천시 의견이 배제된 문제점 등을 지적했습니다. 이 한 도시의 희생을 위해서 이게 된다 그러면 그 도시는 반발을 할 것이고 이렇게 되면 이 사업이 굉장히 또 딜레이가 되기 때문에 모든 도시에 손해가 된다. 정부의 경전선 전철화 사업 기본계획 확정이 다가오면서 도심 통과에 반대하는 순천 지역 여론도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여수 돌산 아파트 신축 사업을 두고 건설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해 여수시가 추경에 편성한 135억 원의 예산이 의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패소를 전제로 손해배상금부터 편성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2006년 여수 돌산에서 추진되던 아파트 건설이 무산된 것과 관련해 건설사가 여수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여수시가 승소한 2심 결과를 파기환송했습니다. 어젯밤 10시 40분쯤 영암군 삼호읍의 한 사원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1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불이 난 집에는 외국인 근로자 3명이 거주하고 있었는데 화재 발생 직후 대피해서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오늘 합동 감식을 벌여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단체가 미쓰비시 중공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명령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시민 모임과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는 외교부가 사실상 특별 현금화 명령을 보류해달라며 대법원에 낸 의견서에 흔들리지 말고 고령의 피해자들을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여순 11구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실무위원회는 희생자 163명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들에 대한 명예회복위원회 심의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실무위원회는 어제 전남도청 사제필실에서 회의를 갖고 과거사위원회에서 인정받은 140건, 경찰서 보안기록 등 증명자료가 있는 21건 등 163건을 모두 통과시켰습니다. 명예회복위원회는 이들에 대한 심의를 거쳐 희생자 및 유족 여부를 최종 결정합니다. 국수 산맥 국제바둑대회가 강진 실내체육관에서 오늘 열립니다.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제8회 국수 바둑대회에서는
국내외 프로기사와 전국 아마추어 청소년들이 세계 최강자를 가리게 됩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세계 1위인 신진석, 2위인 박정환 기사와 지난해 우승자인 변상일 기사 등 8명이 참가하고 중국에서는 미워팅 등 3명, 그리고 일본과 대만 선수들도 참가할 예정입니다. 2023 국제박람회가 당초 개최 일정보다 20여일 앞당긴 내년 4월 1일에 개막할 예정입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봄꽃 개화 시기를 감안해 4월 1일에 개막하고 박람회 기간도 한 달 늘려서 7달 동안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개막일 변경과 기간 연장으로 150만 명 안팎의 관광객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밤사이 곳곳에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는 곳들도 있지만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간당 20mm 안팎의 세찬 비가 쏟아지면서 흑산도와 홍도, 신안과 진도에는 호우주의보도 발효 중입니다. 비는 오늘 오전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오늘 오전까지 5에서 40mm, 전남 남부 지역에 많이 오는 곳은 60mm 이상이고요. 오후에는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내일 아침부터 오후 사이에 다시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어제는 비가 내리면서 더위가 주춤했습니다. 한낮 기온이 27도 안팎으로 아침 기온과 큰 차이가 없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한낮 기온 주말까지 32도 안팎까지 오르겠고요. 체감 온도는 33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광주는 15일째 열대야도 나타나고 있는 만큼 밤낮 없는 더위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어제와 비슷하고요. 한낮 기온은 화순이 33도로 어제보다 6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구례와 순천, 광양이나 최고 기온 34도로 어제보다 4에서 7도가량 높아 덥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31도, 강진 33도, 해남 32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30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안개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비가 그친 뒤 다음 주 화요일부터 다시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